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TV를 보면 다른 거보다 이제 뉴스를 자주 보고 또 다른 프로그램은 이렇게 여행 프로그램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저기 북쪽으로 올라가면 오로라가 빛나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는 좀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하고, 어디 또 하늘이 맑은 데 가면 어렸을 때 우리가 밤하늘을 본 것보다도 훨씬 더 그야말로 수많은 별들이 그냥 촘촘하게 박혀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올 때는 죽기 전에 그런 데는 좀 가서 좀 한두 달 있어 봤으면 좋겠다. 보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게 견성인데, 이 견성도 사실은 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이렇게 눈으로 본다는 시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본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무슨 코인을 획득하려고 납치를 해가지고 사람을 죽인 얘기가 나와요. 조금 있었더니 또 화물에 어린아이가 이 물건이 1.5톤짜리 어떤 뭉치가 이렇게 굴러가가지고 스쿨존에 있던 어린이가 압살을 당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또 했더니 또 누가 자살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제가 이거가 한 서너 가지 끔찍한 일이 나오는 소식을 듣고 TV를 돌렸습니다. 너무 끔찍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오로라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름답고 보면 참 좋겠지만, 그건 사실은 안 봐도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고 우주의 신비를 느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체험일지 몰라도,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습니다. 근데 보면 이 사람들이 어디 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좀 어떻게 얘기하자면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만 있냐면, 이 어린이를 구하려고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철길에 이렇게 떨어져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내 목숨을 돌보지 않고 철길로 뛰어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마음 씀씀이가 다릅니다. 그런데 더 복잡한 건 뭐냐? 너무 극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이 마음이 선한 사람 또는 악한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닌 것도 같죠. 왜냐하면 선행을 하다가 도저히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악행을 저지르기도 하죠. 그리고 큰 악행을 저질렀지만 정말 뼛속 깊이 참회를 하고, 내가 정말 못된 짓을 했구나 하고 참회하고 거듭나고 내 장기 모든 것들을 다 희사를 해서라도 내가 죄를 좀 덜어야 되겠다라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견성이라는 게 뭐냐? 그냥 한가하게 산속에 들어가서 오로라를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내 본성을 본다는 이야기죠. 본성을 본다는 건데,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나무목에다가 이렇게 했거든요. 뿌리 근자하고 비슷해요. 근본 그럴 때 요게 땅 밑에 뿌리가 들어가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깊이 보는 거예요. 깊이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 성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자도 이거는 뭐 꼭 이렇게 어디 책에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신방변이라고 합니다. 플러스 생자예요. 이거 합치면 신방변의 날생자입니다. 마음이 나는 곳이에요. 마음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대종사 불가에서나 또는 소태한 대종사님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심지다 이렇게 표현 많이 해요. 다른 말로는 성품이다. 성품이다. 이거는 이 품자는 뭔가 하늘로부터 뭔가 나한테 품부되어 있다. 이렇게 애전역에 타고 나왔다 했을 때의 그 품자입니다. 이건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다. 상대방 마음도 모르겠다. 상황 따라 마음이 변한다. 상황 따라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한다. 도대체 왜 그러느냐? 자기를 이해해야 내가 행복하고 싶으면 행복하고, 내가 악한 마음이 날 때는 악한 마음을 없애기도 하고, 선행이 힘들지만 선한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게 가능하다는 건 뭐냐면 자기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견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추상적이고 어떻게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깊이 아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면 사람 노릇을 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하고의 소통도 할 수가 없고, 그런 상태로는 이 세상을 정말 낙원으로 만들 수가 없다. 이 붓다 가이드라는 이 책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붓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가이드라는 거는 이제 요즘 말로 붙여봐서 이게 안내서 이제 이런 건데요. 이 책은 주로 소태산 대종사님이라고 하는 원불교의 교조 되시는 분의 가르침을 교전에서 이렇게 쭉 모아서 편집을 해놓은 책이고, 제가 조금씩 이렇게 설명을 단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제가 부족해서 정말 사족을 단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런 책인데 이거를 다 소화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중간중간 이렇게 우리들이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얘기만 드릴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요. 원불교나 불교나 크게 보면 같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불교나 원불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심교예요. 8만 대장경을 다 뭉쳐가지고 하나로 줄인다 그러면 마음 신자 밖에는 없다.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우리말로 대종사님 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을 잘 쓰는 공부예요. 쓰는 법. 마음을 잘 쓴다는 건 뭐예요? 법이에요. 마음을 잘 쓰는 공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행복, 불행, 내 운명 이런 것들을 좌우하는 게 어딨냐? 이 세상에도 있지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 핵심은 어딨냐면 내 마음에 있다 라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잘 보려니까 마음의 뿌리가 되는 이 성품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견성은 앞에 부분이에요. 잘 쓰는 부분은 뭐예요? 성불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쓰는 공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쉬워 보이잖아요. 아주 작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뭐 어려운 문자도 아니고. 근데 사실은 뜯어보면 마음을 내가 잘 보지를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나무가 있다고 쳐봐요.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이파리하고 열매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니까 다 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뿌리까지는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나무를 잘 안다고 하겠어요? 그쵸? 가을이 돼가지고 이 낙엽이 다 지고 이러면은 이 사람은 이 나무가 죽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온전히 아는 사람은 어때요? 그렇지 않다. 봄 되면 싹이 나오고 또 여름 되면 무성해져가지고 가을 되면 사과를 또 따서 먹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마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성품에서 아까 심지라고 표현했죠. 여기서 온갖 마음들이 희로애락이 다 나오는데, 옳다 그러다 온갖 것들이 다 나오는데 이 아주 지엽적인 것들만 알고 나면 모르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왜 제가 악한 짓을 했다가, 왜 어떨 때는 천사 같은 짓을 했다가, 어떨 때는 우울했다, 어떨 때 기뻐했다, 이거를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쓰는 공부라고 하면 누구나 알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내 마음을 안다고 하는 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수천 년의 역사를 걸쳐가지고 결국은 이 마음을 이해하는 어떤 집단지성이 발달한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지점에서 있는 것이지, 그 세월이 없었고 이 마음이 무엇인가, 인간 그 스스로에 대한 자기 이해에 대한 노력들이 축적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지금 이 현 단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학이나 이 뭐 심리학이나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서서 인간을 이해하려고 했던 그 수많은 분들의 그 노력의 그 축적 뒤에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잘 쓰는 것도 마찬가지죠. 잘 쓰는 것, 급할 때 급하게 하고 여유롭게 할 때 여유롭게 할 줄 알아야, 원래 나는 이렇다고 하는 것은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아까 성품 할 때 그 품자를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품부. 한자를 자꾸 쓰게 되네. 품부. 이게 하늘로부터 이렇게 애저녁이 타고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인품 그러지 않습니까? 인품이 저 사람이 좋다.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러다가 이 한자를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이 모양이 어떠냐면 뭔가 이렇게 쌓아놓는 모양이에요. 하나, 마치 상자를 쌓듯이 이렇게 쌓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후천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쌓는 겁니다. 견성, 성품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타고난 거예요. 그 자리를 보는 건데, 거기는 급하다, 여유롭다, 뭐 부드럽다, 이게 없는 자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없는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상황 따라 급할 땐 급하게, 여유로울 땐 여유로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마음을 그렇게 알아서 그렇게 상황 따라 경계 따라 잘 쓸 수 있는 공부를 해야. 아까 대통령이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대통령이 만약에 이렇게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은 국가도 치우칩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그 가장이 이끄는 대로 그 왼쪽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아니다.